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 청년들. 과연 난민이 될 수 있는지 심사받는 자격을 얻기 위해 낯선 나라에서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국내에서 난민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난민 지위를 얻는 건 아직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도 엉터리 통역 등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하게 대거 탈락하기도 합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아랍권에서 온 난민 면접자들이 겪은 일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55명을 조작 피해자로 규정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늘 구멍 같은 난민의 길,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말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 A씨.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종교를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자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무슬림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기득권 얼마 없어요. 아빠 죽었어. 집이 우리 벌렀어. 엄마하고 동생하고 도망갔어. 그런데 난민 면접 당시 배정된 아랍어 통역사는 이런 중요한 신청 사유를 누락했고 아버지의 사망을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바꾸는 등 오역까지 범했습니다. 결국 고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인정은 거부됐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한국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심사 기회를 줬는데 엉터리였던 1차 조서 내용이 꼬리표처럼 또 따라붙었습니다. 아빠 죽었어요. 엄마 아니에요. 그러면 정선씨 말 안 맞아 있어요. 엄마 써요. 그럼 무조건 나쁜 건 들어 안 믿어요. 이 혼란 속에서 A씨는 끝내 난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11년 전 입국한 예멘인 B씨. 5년을 기다린 끝에야 첫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면접은 단 30분 만에 끝났고 그 과정은 폭압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He was cursing at me. He said so many bad things. He wanted me to keep my answers with yes, no. 그날의 이 면접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녹화조차 되지 않았고 의무 녹화 규정이 생긴 뒤에 진행된 면접 영상도 당사자에게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These videos are so important for my interview is missing. I don't understand how. Lost by error. Which doesn't make sense. 한국의 난민 신청 시스템 자체를 되게 신뢰하고 이거를 믿고 내 심사가 진행된다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 어떤 이유로 내가 거절됐는지도 사실은 그 서류만 보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례 없는 난민 면접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한 55명 가운데 현재까지 난민 자격을 얻은 건 단 7명뿐입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수년째 신청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그나마 이런 난민 심사 기회조차도 앞으로 더 줄어들지 모릅니다. 이 법무부가 심사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어려운 심사를 통과해 난민으로 인정된다 해도 또 다른 장애물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최예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집트에서 인권운동을 하다 2016년 우리나라로 넘어온 무삽 씨. 난민 면접 당시 돈을 벌려고 난민 신청을 했다. 고국에 못 돌아갈 이유가 없다 등 하지도 않은 말들이 조서에 기록돼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당 심사였던 사실이 드러나 재심사 끝에 난민으로 인정됐지만 일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난민 비자의 유효 기간은 최대 3년. 처음 비자를 발급받을 때만 해도 이 기간을 꽉 채웠지만 그 다음부턴 1, 2년짜리로 들쭉날쭉했습니다. 같은 조건인 부인과도 유효 기간이 달랐는데 기준과 원칙이 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Even if you give us 2 years, why you give me 2 and my wife 1? So the officer just take my wife ID and she removed the 1 year and make it 2 years. So there's no system at all. 그나마 무삽 씨가 가졌던 난민 심사 기회도 앞으로는 더 줄어들 태세입니다. 지금까지는 탈락해도 다시 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탈락자들은 별도의 적격 심사를 또 거쳐야 난민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난민 인정 비율 1%대로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심사마저도 사실상 2번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그 심사 결과에 수긍을 할 수 없는 난민 신청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재심사를 받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도 장애물은 또 있습니다. 자녀들의 국적 문제입니다. 무삽씨 부부는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 한국에서 2딸을 낳았지만 아직도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제외 공간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집트 당국의 위협을 피해온 무삽씨 가족에게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가라는 건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2딸은 그렇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무국적자로 방치돼 있습니다. She talked this way with me. She's a Korean person and not this country. She doesn't know about any other country, but she got nothing. She cannot have a Korean passport. We are staying here forever.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